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7월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이 밝힌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한 575억 달러, 수입은 10.5% 증가한 539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 수지는 36억 달러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은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7% 가깝게 상승하며 20만 닉스가 다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훈풍에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또 SK하이닉스의 D램 시장 점유율이 31.1%에서 34.5%로 D램 3사 가운데 유일하게 늘면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화장품 소매업체 울타뷰티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 실리콘투 등 화장품주가 강세를 띠었습니다. 버크셔가 투자한 울타뷰티는 국내의 올리브영과 유사한 뷰티 판매 유통 기업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도 다수 입점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전해액 전문 기업인 엔캠이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엔캠은 2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39% 증가한 1,0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 속에서도 영업이익 6억 원을 기록하면서 2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입했습니다. 2차 전지가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엔캠처럼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오늘 우리 시장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또 고용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온 가운데 엔화 강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집 나갔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폭을 만회하고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제가 또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준비한 시간이 있는데요. 약간 인트로에서 제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추세가 이어졌었죠.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탄력을 보여줬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주가를 핸들링하는 사람은 이제 사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세력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주포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주가를 핸들링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실제 이 종목들에 가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10배를 가는 시기에 매매했던 사람과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와 알테오젠을 올라갈 때 매매한 사람들은 거의 다
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 스마트머니를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스마트머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해, 매월 주도주는 또 계속 바뀌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도주가 한번 제대로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오래 가면은 2달, 3달입니다. 예, 보통 그 다음에는 쉬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슈팅을 주던지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비상하는 계좌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1월에 첫 출발을 알렸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그리고 2월달, 3월달에 이제 두 번째로 추세가 강하게 나온 게 이제 에코프로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 파동 이후에 두 번째 파동까지, 한 파동 이후에 다시 두 번째 파동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둘이 같이 가진 않죠. 에코프로가 먼저 가고 나서 에코프로가 옆으로 죽고 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겨 타면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좀 탄력을 누리기에는, 계좌가 탄력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두 종목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죽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후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여기서부터 슈팅을 한 차례 주고 나서 횡보하다가 또 다시 슈팅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와 비슷하게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여기 가서도 똑같이 매매한다는 겁니다. 자, 예시로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에코프로를 자, 매일매일 보면서 이 종목을 굉장히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왜냐면은 왜 이런 종목을 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요. 수익을 너무 잘 주니까요. 네, 수익을 내가 사자마자 뭐 한 10분, 20분 만에 줄 때도 있고, 뭐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은 또 다음날 슈팅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버리기도 하죠. 네, 상따를 하면은 또 다음날 또 갭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가 강한 구간에서는 결국에 매매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주가가 내가 들어가면 수익을 내기가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눈치가 채집니다. 이상하게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뭐 종가 베팅을 하든 아니면 장중 데이 트레이딩을 하든 하면은 추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수익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추세라는 게 뭐 종목이라는 게 언제나 천장이 있는 법이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종목에 있던 돈들이 어디론가 갈 텐데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가 72,000원에서 196,000원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에코프로는 그 사이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 그리고 횡보 조정을 보였었고요. 그 사이에 알테오젠이 또 8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또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 에코프로에서 매매를 한 사람들이 알테오젠에 가서도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에 가서도 매매를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YC라는 종목에 가서도 매매를 똑같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식 매매꾼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라는 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실제 뭐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뭐 10배 아니면은 뭐 몇십 배 이런 식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실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언론이나 이런 TV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뭐 너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하지만 매매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좌를 순환을 시키고 또 어떤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좌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탄력적인 계좌를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매매꾼이 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윤서멜과 함께 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도주 종목 선정 방법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그냥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시장 주도주. 물론 요즘 시장이 주도주가 조금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강하게 또 나오는 시기가 있을 때는 그때는 또 그 종목들을 주목을 하고 또 장이 끝나면은 제가 주도주 랭킹이라는 걸 매기거든요. 시장에 2,500여 개의 종목이 있지만 우리가 2,500개의 종목을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다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한 10종목 아니면 5종목, 많게는 20종목까지만 좀 압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만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주도주를 잘 포착하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진입 자리를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서 분석하기 어려운 것들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이 시세 알곡만 챙기는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목에 또 적용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시세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7월 16일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4번 정도를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3번의 여러분들한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드렸었고 한 번은 손절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펩트론인데 아마 시간에서 좀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목표가인 제가 7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7만 원을 터치를 했죠. 7월 8일 날. 그래서 41% 수익이 났었고요. 저와 함께 이제 펩트론 매매하신 분들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8월 14일 기준으로 목표가에 도달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일단 방송 공략은 제가 6월 초에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6월 중순, 그다음에 6월 말에 한번 공략 돌아다녔는데 여기서는 한번 손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손절이 나왔었고 목표가를 제가 제시했는데 다 도달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7월 중순 후반에 말씀을 드렸었고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정확히 5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목표 주가가 5만 원이었어요. 2차 목표 주가가 5만 5천 원이었고요. 네, 1차 목표 주가에는 도달해가지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 실현을 당연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종목이 사실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언제까지 그냥 에코프로처럼 멋있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정석이거든요. 쭉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 이런 게 다 파동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파동 안에서 우리가 유리한 구간만 쫓아가지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리스크 관리만 된다라고 하면은 큰 폭의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날 여러분들한테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목표 주가에 이날 도달했습니다. 이날 도달했고요.
사실 이 종목을 뭐 매일같이 공략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방송 전략으로 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네, 목표가, 진입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큰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41%. 그래서 계좌 인증해 주신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여러분한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5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근데 약간 한 2호가 남겨놓고 아쉽습니다. 2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갈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흐름이 발생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 저점이나 아니면은 한 5만 2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로템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정도는 목표가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추세로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약간 명확하게 가격 전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자 여기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만 한 6천 원, 5천 원이 타점이 된다. 여기가 전략이다. 여기가 이제 진입가다. 진입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1차 목표가 17만 8,300원, 2차 목표 주가 19만 1,8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만약에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추세로 개인적 뭐 이렇게 21만 3,500원까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리뷰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제가 여기서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네, 손절가, 목표가 1, 2차, 3차 목표가, 그다음에 진입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가 진입가였죠. 네, 여기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진입가였고 1차 목표 주가는 도달했습니다. 오늘 12만 5,800원이 1차 목표 주가였는데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손절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 어느 정도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약간 트레일링 스탑 이나 트레일링으로 이익 실현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구간들을 터치 안 한다, 뭐 내가 본절가를 터치 안 한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 주가까지도 우리가 홀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강조를 했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90% 확률로 여기에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방송을 처음 했거든요. 90% 확률이라는 거를 처음 했더니 정말 제 지인분들 막 여기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다 같이 함께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제 제자분들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제가 또 더 멋진 종목들 그리고 이런 타점이 왜 여기서 진입이 되는지 명확한 것 여기가 왜 명확한 타점인지까지도 끝까지 방송에서 제가 아까 조금 이따 교육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시청하시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좋은 수익률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매일매일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알려주실 거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내외적으로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어렵다, 매매가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 주위에 많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급락장이 오면은 만약에 이제 저점을 잘 잡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중 매매를 그냥 줄여요. 그러면 장중 매매가 줄어들면은 시장 대금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예전에는 만약에 좀 정상적인 시장에선 돌파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붙어서 돌파할 때 같이 이제 올려 쳐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수급보다는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거의 갭으로 가잖아요. 네, 갭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장중 매매할 거는 사실 별로 많지는 않고요. 사실 뭐 코로나 관련주다. 뭐 아니면은 뭐 갑자기 2차 전지 관련주다 그런 종목들에서 매매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거래량이나 아니면 어떤 테마의 질이 조금은 나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장중 매매하기는 좀 힘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저처럼 뭐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를 저점을 잘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요즘 시장이 상당히 뭐 약간 피로도는 없는데 장중 매매나 데이 트레이딩 하면 약간 피로도가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집중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피로도는 없어지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코스피는 사실 이제 이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 네, 상승 추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죠. 지금 현재 이런 데가 좀 저항 자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를 어떻게 좀 소화해낼까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2022년도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장의 유동성만 확실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매매하기 좋은 시장일 텐데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한 1, 2조 정도는 더 쳐줘주면은 금상첨화인 시장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중에 매매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좋은 테마를 선정을 해서 좋은 종목을 포착을 한다면 그에 대한 또 조금 더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테마는 반도체 테마인데요. 간밤 미국 소비 판매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7% 상승하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일제히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89% 오른 82,2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1일 이후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8만 원 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6.97% 상승한 19만 9,7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20만 닉스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한 달간 반도체 업종에서만 약 4조 원 넘게 순매도했던 외국인의 수급 턴어라운드도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훈풍을 받았고 한미 반도체는 오늘 장에서 7.76%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D램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오늘 장에서 6.96%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테마는 반도체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한미 반도체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도 좀 강조하셨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왜 관망일까요? 사실 8월 초, 7월 말에 와서는 제가 한미반도체를 강력 매수를 외쳤었잖아요. 한 네네. 3번, 4번을 외쳤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 더 갈 것 같아요.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뭐 한미반도체를 좋게 보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어쨌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이라서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관망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어떤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나와서 8월 5일이었나요? 그때 폭락이 나왔던 데가 8월 5일인가 8월 7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 한미 반도체를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했느냐? 양대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이 반등이 가장 강할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최근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이제 한 7월 달 그리고 올해 7월 달까지 1년 동안 가장 시장을 리드해왔던 그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실적은 찍히는데 또 많이 떨어진 종목은 또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한미 반도체가 가장 먼저 떠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결국에는 아까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종목 그리고 차트가 정말 이쁜 종목을 매매하는 게 핵심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일 때 저는 그 매매를 추구하고 있고요. 다만 8월 초에는 시장이 정상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뭐 NK 트레이더라든지 어떤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시장이 무너지면은 차트가 가장 못생기고 낙폭이 가장 센 종목을
매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급드렸던 종목이 이제 두 종목이었죠.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한미 반도체였는데요. 그래서 이때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뭐 10만 원에서 10만 4천 원 정도가 매수 타점. 그리고 사실 손절은 뭐 한 8만 원 대를 잡았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좀 짧게 잡아도 될 것 같다. 한 9만 4천 원 정도까지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했어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거의 수익이 뭐 한 30% 가까이 됐었죠. 네, 그래서 30% 정도가 나왔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2차 목표 주가까지는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3차 목표 주가도 있었는데 여기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가면 좋겠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 2차 목표 주가대를 보면은 매물대가 그래도 상당히 좀 두꺼운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눌리면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1차 목표 주가를 잡았다라는 거는 어쨌든 어느 구간들이 되면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눌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청산이 그러니까 손절이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눌렸다가 재차가는 흐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여기서 잡아주셨잖아요. 잡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차 목표 주가까지는 뭐 충분히 좀 평단에 대한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격대는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탄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그거를 제가 이번에 여기 한미반도체를 여기서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23년도 11월 달 보시면은 이게 그때는 160만 원이었어요. 16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30만 8천 원 정도 적혀 있죠. 30만 8천 원에서 12만 원까지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제가 그때 11월 달에도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에코프로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다음날 상한가. 그러니까 시장을 누가 주도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뭐 6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누가 주도했느냐 그런 걸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고 23년도에는 에코프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를 당연히 해가지고 상한가를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했는데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켓 타이밍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13만 9,300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지만 신규 매수는 보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SK하이닉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매도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얘기하시죠. 네, 매도 다 했고요. 네, 근데 이미 했고요. 네. 더 갈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더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 가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할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올라줬으니까 그래도 좀 챙기자 이런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증가율 이번에 1분기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물론 선두를 달렸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HBM 호황 그거는 이제 한미반도체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 때문에 대만의 메모리 수출이 225%가 급증을 했고요. 반도체 수출이 이제 이끌면서 이제 경상수지도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거에 주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AR 규제냐 성장이냐 저는 이거는 이제 미 대선과 굉장히 밀접한 결과 좀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트럼프가 사실 대만의 이제 반도체 사업을 그 TSMC가 너무 너희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때 그 언급을 하고 나서 반도체나 아니면 빅테크 그 약간 IT 기업들이 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뭐 해리스 쪽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만약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는 그때부터는 조금 조정을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1분기 SK 하이닉스 증가율은 144%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78%고요. 뭐 인텔 보면은 13%, 뭐 그다음에 뭐 안 좋아진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어떤 협력 업체 중에서는 대장인 모습을 압도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게 실적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1차에서 또 이렇게 매도를 했었고요. 2차에서 오늘 2차에서 매도하려고 했는데 갭이 너무 많이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25%나 수익이 나가지고 아유 신나게 네 감사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21만 3,500원인데 21만 3,500원인데 다만 20만 5천 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저항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꼬리가 좀 달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조정 시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수를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조정 시에 어느 구간에서 또 매수를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윤사무엘이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타점 잡아서 또 전략 잡아가지고 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38.2%에서 그러니까 이 38.2가 뭔데?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2년도 저점이랑 최근 고점이랑 연결했을 때 피보나치의 38.2 그러면은 정말 강한 종목은 38.2%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격 조정이었고 여기는 단기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추세는 반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가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엔비디아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이제 극에 달했을 때 저 윤사멜은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최저점에서 기회를 잡았고요. 저와 함께하신 분들은 뭐 이번 주에도 좋은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자, 주가 공략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신드라 매매 신호와 꾸준히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SK 하이닉스로 많이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추후에도 엔비디아와 함께 같이 좀 차트를 보시면서 SK 하이닉스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6.43% 상승 마감한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 기업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일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27.1% 증가했고 미수금은 전 분기보다 2천억 원가량 더 쌓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달부터 주택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6.8% 인상한 터라 앞으로의 영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로 조금 속을 썩이시다가 화끈하게 또 올라줘서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추후에도 더 보실 건가요? 네, 당연히 봐야죠. 네. 볼 겁니다. 네, 뭐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워렌 버핏 아까도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한테 워렌 버핏이 어떤 그 뭐 엘프, 뭐 뷰티, 네네네, 울타 뷰티, 네, 그런 화장품을 샀다라고 한 거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사는 건데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경기 약간. 네, 아무튼 뭐 일단 이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대왕고래 대장 그리고 실적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또 경기 방어적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주가 테마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일정까지도 좀 명확한데요. 네, 연말에 1차 탐사 시추가 열어지고 그다음에 25년도 상반기에는 탐사 시추 결과가 발표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4만 원일 때도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잘 안 가니까 최근에. 그래서 매도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엑손모빌이라든지 최근에 또 사우디 아람코 투자 검토설까지 돌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 공략은 이렇게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네, 이 자리인데 여기서 제가 손절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좀 책임 좀 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한 100분한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여기서 수익이 너무 잘 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맹신을 하게 되거든요, 저를. 근데 또 제가 그러면은 또 신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여기가 타점인 것 같다. 근데 또 손절이 나오면 손절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대응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물어보시길래 여기서 잡아라, 여기서 4만 원 여기서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끈질기게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또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때도 자, 여기 정확히 적혀 있죠. 대왕고래를 삼키는 상어. 네, 이런 식으로 60분봉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었고, 가격 전략까지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네, 4만 원, 4,500원. 그러니까 4만 원 아래서 그냥 사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1차 목표 주가 도달했습니다. 2차 목표 주가는 55,100원 정도 잡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흐름이 좋아요. 지금 여기를 박스권이잖아요. 여기가 박스권이었고 여기가 박스권이었고, 그러니까 3차 박스권은 여기거든요. 2차 목표 주가까지는 조금 여기만 잘 지지받으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가스공사 월봉을 보면은 사실 여기가 이제 4만 원 아래입니다. 네, 결국엔 근데 종가는 여기 저항, 여기는 지지였죠. 네, 근데 저항으로 자리 잡았던 구간들을 종가선으로 지지해줬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종목은 만약에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도 같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방어를 또 잘해줄 것 같은 종목이라서 현재 우리가 또 한국가스공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표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올려드렸었고, 일정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관점을 보고 나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추가 매수 전략, 아니면은 뭐 추가로 내가 조금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트레이딩 관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저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공략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주식 천재인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지지점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55,100원까지 무난하게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가스공사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대응법은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열심히 준비해 오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제가 한미반도체도 저점에서 잘 잡았었고, 네. 한국가스공사도 저점에서 굉장히 잘 잡았잖아요. 네.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예. 그 비법은 여기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근데 사실 많이 알려드렸어요. 저점 받기 전에 저희 교육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한번 우리가 매매를 해보고 나서 또 듣는 교육과 매매를 해보지 않고 나서 듣는 교육, 수익을 내고 나서 듣는 교육이랑 수익을 내보지 않고 나서 듣는 교육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우리가 잘 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왜 여기가 타점이 되고 전략 타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파동의 형태,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피보나치나 어떤 사이클에 대해서 항상 주목을 하는데요. 차트를 보는 거는 결국엔 사이클 분석을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찾았던 게 결국에 가격이 어디서 변곡점이 발생이 돼서 저점이 형성이 돼가지고 반등을 하느냐, 결국에 이 반등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 패턴을 적용하는데,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적인 형태는 기억을 하시는데 이 형태에만 어떻게 몰입을 하지 마시고 왜 이런 차트가 형성이 되었는가를 근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 미술과 신용을 쓴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뭐 증거금이 20%짜리냐, 30%짜리냐, 40%짜리냐, 그에 따라서도 반등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쓴 사람들의 매도세가 가팔라지는 위치. 만약에 내가 30% 정도 신용이 되는 종목을 샀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식이 30%만 떨어져도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 거랑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BC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 제가 지난번에 한국가스공사를 설명하면서
대왕고래를 잡아먹는 상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샤크, 샤크 패턴으로 제가 대입을 했고요. 사이퍼 이 두 가지 패턴을 대입을 했는데 이렇게 저점이 움직입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HTS 설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어떤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되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교육으로 이런 식의 있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뭐 갔어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저점이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김없이 조정을 받는데 이 고점을 넘기는 새로운 고점이 발생이 되고 쭉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이 저점,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최고점이고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되돌림이 78.6이랑 88.6이 1타점, 여기가 2타점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난 너무 어렵다. 이거 숫자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두 가지만.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집니다.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차트. 2023년도 4월 13일 에코프로고요. 네,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저점이 잡히죠. 저점이 잡히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네, 여기가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갱신해주는 흐름이 나오다가요.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디가 1타점이라고요? 이 저점과 이 고점의 78.6. 자, 보시면은 82만 원에서 57만 원. 그러니까 약 30~40%가 빠졌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종목이 증거금률이 20%까지도 됐어요. 그러면은 30~40%까지 떨어지면은 사실 신용 쓴 사람들, 미수 쓴 사람들은 다 청산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15분봉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15분봉이면은 단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A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하셨으면은 67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단기간 내 한 1시간 만에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네, 한 꽤나 됩니다. 10에서 20% 사이 됩니다. 수익이. 자, 2월 15일 제주반도체 사실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저는 여기를 강조했었죠. 24,000원, 22,000원, 1타점, 여기가 2타점이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점이 잡혔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 1타점, 2타점 그리고 나서 53%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수익을 당연히 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죠. 자, 주가가 상한가를 갔었고요. 고점 나오고 여기서 다시 저점이 형성이 됐어요.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단기 고점 만들어졌고요. 이 단기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원리가 뭐냐면은 자, 여기가 전 고점이 사실 원래 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여기서 지지받으면 다시 올라가겠네.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가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는 그래도 지지해주겠지. 근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와요. 조금 나오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아, 신용이랑 미수 쓴 사람들은 털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피눈물 흘리면서 그냥 깡통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자리, 그 매수 자리가 그러니까 현금만 썼다라고 하면은 그냥 괴롭죠. 근데 신용 미수 쓰신 분들은 그냥 깡통이 되면서 한강 앞에서 이제 맥주 마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가 진입가가 된다. 네, 여기서 다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입가 여기. 그래서 1차 목표 주가, 네, 여기 2차 목표 주가 이렇게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죠?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주반도체 에코프로랑 똑같았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랑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88.6, 4,500원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미반도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저점이 잡혔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도 맞는데 여기가 전고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쭉 떨어져 버렸죠. 네, 여기가 88.6, 네, 88.6, 1차, 2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는 근데 거기 안에서 또 디테일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시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주식 천재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 뭐 주도주 낙주 매매할 종목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또 그런 시장은 또 아니라서 지금은 그러면 추세 추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섹터가 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재사용 에너지나 헬스케어, 기술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T 기술 섹터, 지금 반도체가 잘 가죠. 해리스가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화석 에너지, 뭐 방산, 조선, 헬스케어가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 분모가 있는 헬스케어, 바이넥스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미 정부가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을 제한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투자 그리고 파트너십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생물보안법인데 지금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통과가 촉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CMO에서는 바이넥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뭐 대형주 안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이넥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고요. 근데 그 전에도 또 박스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하고 나서 또 여기서 단기 박스권을 이뤘는데 어쨌든 여기 위의 고점은 저는 높은 확률로 돌파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넥스의 이제 주봉 차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로그 눈금 바이넥스 차트입니다. 네, 선형 눈금 차트가 아니고요. 선형 눈금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차트를 보실 수가 없는데 로그 차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자, 항상 추세를 볼 때는 보통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잘 그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딱 여기 고점에 이렇게 붙여놓아 주시면은 여기가 저항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하락 추세였죠. 이게 하락 추세. 기나긴 이게 언제부터였습니까? 21년도 고점 나오고 나서부터 약 한 3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벗어났죠. 그리고 여기를 또 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어쨌든 종가상으로 지지해줬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매수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시초가 가능할 것 같고요. 22,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좀 넓게 잡는다라고 하면 21,000원까지도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손절가는 그러면은 자, 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설명을. 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19,800원인가 700원인가 그래요. 이것보다 조금 낮게 19,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왜 그러냐면은 월봉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시간이 있나? 네, 10초 안에 끝낼게요. 네, 10초 안에. 네. 일단 25,000원을 보시면은 여기가 매물대가 하나 있죠. 네, 이렇게 지지, 저항. 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원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저항이죠, 딱 봐도.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19,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라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CDMO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가 되겠습니다. 미 대선 두 후보와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에도 현재 좋은 시점에 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또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승하면서 반도체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한미반도체 관망 사인 주셨고요. SK하이닉스는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내일 21,000원까지 분할 매수 시에 25,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